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업입니다. 한국 영화, 사극, 외국 영화, 독립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거의 모든 장르를 다루고 있는, 앞으로 더 다룰 예정인 리더의 매력입니다. 이 영화는 3D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2009년 칸느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도 개봉이 되었고, 미녀와 야수 이후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작품성과 감동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꿈꿨으며 대모험가인 찰스를 동경했고, 마찬가지로 모험을 꿈꾸던 활발하고 활동적인 동물원 직원 엘리를 만나 첫사랑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엘리가 일하는 동물원의 풍선 판매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러셀, 야생 탐사대원으로 배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로 봉사 배지를 얻기 위해 동네 할아버지인 칼에게 자신의 도움을 받을 것을 부탁하다 그만 칼의 모험에 동행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답게 호기심도 왕성하고요. 말도 참 많습니다. 찰스, 대모험가로 칼과 엘리에게 파라다이스 폭포와 모험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준 인물입니다. 파라다이스 폭포에서 거대 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져온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이상한 집착을 가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찰스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거대 새인 케빈, 파라다이스 폭포 근처 밀림에 서식하고 찰스가 산채로 누구보다도 먼저 잡으려고 하는 대상이죠. 찰스의 부하인 더그, 찰스의 명령으로 케빈을 쫓던 도중 칼과 러셀을 만나 친해지게 됩니다. 네, 충성심은 별로 없던 개였던 거죠. 찰스가 만든 동물의 뇌파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어주는 목걸이를 이용해 사람들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칼과 엘리의 메리드 라이프, 엘리가 불의의 병으로 찰리의 곁을 떠나기 전까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리더님들, 영화를 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본 적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울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관람하러 갔다가 깜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깜놀이 아니라 까물, 펑펑 울게 되는 초반 10여 분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평생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로의 모험을 함께 꿈꾸던 칼과 엘리, 생활 속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 못하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파라다이스 표를 끊어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엘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칼은 엘리와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혼자가 되어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러던 중 집 주변은 전부 개발되고 예기치 않은 일로 집에서 퇴거당해 양로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하자 칼은 평생 꿈꾸던 파라다이스 폭포로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수만 개의 풍선을 집에 매달아 띄워서요. 동네 시끄러운 코마 러셀이 우연히 동행하게 되고, 말하는 게 더그도 만나고, 그리고 신기한 새 케빈과도 부닥치게 되죠. 폭포로 가는 도중 개새,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개새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칼의 목적은 폭포로 가는 것이었기에 평생의 꿈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빈집에서 결혼 생활을 담은 엘리의 앨범을 보며 눈물 짓던 칼은 마지막 장 엘리의 메모를 보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인해 떠나세요. 칼은 다시 날아가 집안의 짐을 모두 버리면서까지 러셀과 케빈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눈물과 함께 여러 생각이 드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생 함께 해야 하는 남편과 아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소중함에 대해서, 평생 동안 간직해야 할 꿈, 그리고 그 꿈의 실현에 대해서, 엘리가 칼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과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험에 대해서, 러셀이 그토록 배지를 모으고자 했던 이유가
배지를 다 모으게 되면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 아빠가 표창식 때 오셔서 배지를 달아줄 것 같아서이고, 그렇게 영화 내내 시끄럽고 말이 많았던 이유가 아빠의 정이 고달퍼서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는 크나큰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엘리의 마지막 메모, 모험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위해 떠나세요가 주는 의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칼은 머나먼 파라다이스 폭포로 떠나는 것만이 모험이라고 생각했으나 엘리에게 있어서는 칼과의 행복했던 하루하루, 삶의 하루하루가 모두 모험이었습니다. 그 모험이, 여정이 나로 인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사랑하는 칼에 대한 진심이 마지막 메모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의 얽매이기보다는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보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정과 모험. 이 영화가 엘리와 칼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리더님들, 오늘 하루도 매력자산의 축적을 통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리더님들의 지금을 새로운 꿈과 행복한 꿈으로의 모험으로 바라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 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모험으로 바라본다는 것, 매력자산의 개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모험을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호기심, 건강관리, 자신감,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니까요.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나는 모험의 끝은 그렇지 뭐, 집 떠나면 고생이지 라는 한탄뿐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시애틀에 살던 모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딸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할머니가 되어서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108년 된 집을 팔아야 할 처지. 주변은 쇼핑센터가 되어가고 할머니는 어머니와의 추억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며 집 파는 것을 거절합니다. 영화와는 달리 건축업자들은 할머니의 집을 그냥 둡니다. 더불어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따뜻이 돌봐주고요. 2008년 할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간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지금은 공사 책임자인 베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2014년부터 이 마을에서는 할머니의 성을 따온 메이스필드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더의 매력에서 다루었던 영화들 중에서 실화 바탕의 영화들이 꽤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매력적인 스토리라는 것이겠죠. 사실 리더님들의 삶도 다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님은 그 영화의 주연 배우시고요.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새롭고 행복한 삶으로의 모험. 리더님들은 행복한 모험을 떠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을 잘 갖추어 나가고 계신지요? 떠나서 고생이라면 머무르는 것도 고생일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님의 모험이라는 것.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브루의 명작 여인의 향기입니다. 영화에서 명작이 되려면 떠오르는 배우와 장면들, 음악, 감동적인 결말 등이 다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인의 향기, 닐러 무사마리오입니다. 내일 여인의 향기 속 매력의 향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